법정에선 계엄의 성격과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특검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불법 수사를 벌여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여당 의원들이 특검에 사형 구형을 촉구한 걸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최근 특정 정치 세력의 특검에 대한 구형량 사주도 있었는데 특검법의 위헌성,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위헌적 운영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 이어 불법 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경고성 계엄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포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은 327조 1호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주시기를. 반면 특검은 비상계엄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특검의 구형이 남아있는데 어떤 점을 고려했을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뭔지 뉴스 더에서 조정린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특검이 구형량을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죠? 네, 특검 간부들은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윤 전 대통령 구형량을 논의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구형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합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특검은 전 대통령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망자가 없었고 미수에 그친 점, 1987년 이후 발전해온 민주주의 체제를 한순간 마비시킬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선 민주당 의원 일부가 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여권 인사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이 실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 구형으로 이 순교자의 후광을 씌워줄 필요가 없다며 무기징역이 가장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이 보니까 공소 기각 그리고 무죄 주장 이걸 동시에 하더라고요. 어떤 전략입니까? 예. 애초에 이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 행위는 사법적 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한 건데요. 네네. 삼권 분립을 처음 주장한 프랑스의 몽테스키에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지난 2024년 미 연방 대법원 판례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가 없으며 대통령은 그 모든 공식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형사소추로부터 추정적 면책을 누릴 특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그러면서 이 공소기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무죄도 주장했는데요. 계엄은 거대 야당을 향한 경고성 조치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었죠. 네, 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는 모습은 자주 목격됐었죠. 네. 같이 들어보시죠. 점프를 많이 뛴다고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별로 좀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의를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사한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뭐 계엄에 동의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이 모든 게 중계 카메라로 기록된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관심이 앞으로 예.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한다면 선택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형과 종신형뿐인데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여러 정황을 고려해 감형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합니다. 네.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 결과까지 한번 잘 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조금 전에 구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지었고 방청석에서는 격렬한 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결심 공판이 자정을 넘겨 미뤄지면서 오늘도 구형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견 진술에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바 있습니다. 밤 9시가 돼서야 특검이 발언 기회를 넘겨받으면서 예상보다 더 구형이 늦어졌습니다. 구형은 끝났지만 8명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 본인의 최후 진술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2시간 이상은 더 걸려야 재판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40분 정도 직접 발언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이 끝날 무렵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될 걸로 보이는데 법원 인사 전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